선수 지금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2학기 때 순열하고 이제 조합이랑 우리가 이제 배웠었거든.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잠깐 좀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원순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순열이라는 거는 뭐 서로 다른 거 NPR 기억납니까? NPR? 기억 전혀 안 나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게 두 가지가 있어. 이제 NPR이 있고 얘들아 NCR이 있거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순서가 이제 있는 거고 얘는 순서가 이제 없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5명의 후보가 있다라고 하고 회장 1명, 부의장 1명을 뽑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 뽑힌 애가 누가 되겠어? 회장이 되고 두 번째 뽑힌 애가 부의장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러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니 얘들아? 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부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썼었어? O, P, 2 이렇게 썼었던 거지. 뭐 기억나죠? 그거에 비해서 NCR이라는 건 이제 조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얘는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없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5명의 후보 중에서 뭐 대표 2명을 이제 뽑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1번이 먼저 뽑히고 2번이 나중에 뽑히는 경우하고 즉 1번, 2번 뽑히는 경우 2번, 1번 뽑히는 경우가 뭐였어? 이때는 달랐던 거였지. 왜? 회장, 부회장이니까.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1번, 2번 뽑히는 거나 2번, 1번 뽑히는 게 결국에는 뭐 하는 거니? 똑같은 거지. 즉 순서가 뭐 하는 거야?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고1 때는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계산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NPR하고 NCR하고 두 가지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조금씩 이제 배우면 이제 더 이제 생각이 날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열의 수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순열에서는 그래서 뭐 NPR이라고 한다면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OP 3이라고 하면 5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명을 이렇게 뭐 뽑아내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5부터 시작을 해서 5, 4 해서 어디까지? 3이라 3이 아니고 3개. 시작에서부터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뭐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곱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순열을 공부하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 이제 뭐 한번 느낌만 한번 봅시다. 보기 보면서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 라는 거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4P2가 되겠지. 그러면 4, 3, 12 이렇게 하면 되고 4개 알파벳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얘기는 4개 중에 그렇지 3개 4P3이 될 것이고 4, 3, 2니까 24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정인에 반해서 연극에 참가할 8명 중에서 배역 A, B, C를 정한다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이런 거 똑같겠지. 뽑아서 배역을 맡기는 거니까 A 배역을 맡은 사람이 8명 중에 1명 8. 그 다음에 B 배역은 A 배역 빼고 7명 곱하기 7 C는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바로 8P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명의 축구선수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승부차기를 한다. 이런 어떤 기호에 얽매이지 말고요. 첫 번째 찰 사람은 당연히 몇 가지 경우가 되겠죠. 11가지 경우가 되겠죠. 11명 중에 1명이니까. 그 다음은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2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11P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승과 순열에서 계승이라는 거는 이제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말하는 건데,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건 n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연속된 곱을 우리가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만 잠깐 봅시다. NPR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PR이라는 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몇 개? 알게. 알겠지? 그러면 n에서 시작을 해서 알게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n-r 플러스 1까지인데 왜 여기까지인지만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n에서 만약에 n-r까지 간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니? r 플러스 1개라는 거 혹시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보면 돼. n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n을 n-0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n-0 다음은 뭐겠어? n-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n-r까지 뭐 했다는 거야? 나열했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해가지고 1, 2 뒤에 거 생각해보면은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에서 r까지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r 플러스 1개가 되겠지. 맞습니까? NPR이라는 거는 몇 개? 알게. 그렇기 때문에 n 빼기 r이 아니고 얘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뭐 하는 거야? 1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일씩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게 바로 결국에는 r개 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NPR을 갖다가 봐봐. n-r, n-2 해가지고 n-r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어떤 나열하는 거를 수학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뭔가 좀 이렇게 딱 끊어지게 식으로 정리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이 다음 게 뭐니? 이 다음 게 n-r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팩토리얼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n-r 이렇게 되겠지. 즉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얘를 뭐 해준 거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분모는 그대로 n-r팩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뭐가 되냐? n에서 시작을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쭉 이어서 왔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쭉 가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n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n팩토리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NPR이라는 거는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 팩토리얼.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습. 자, CP3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면 이 얘기야. 실제 얘는 뭐냐면 10에서 시작을 해서 3개까지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실제 계산할 때는 10 곱하기 9 곱하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n을 끼고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이 얘기야. 얘보다 하나 작은 거 뭐야? 7 팩 7을 곱하겠다는 얘기야. 곱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19, 8, 그 다음에 7, 쭈루룩 1까지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10팩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7팩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얘는 바로 어떻게 올 수 있냐? 앞에 거 10팩이 분자로 오시면 되고요. 오케이? 분모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이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할 일은 너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아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걸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만드냐고. 당연히 그럴 일이 없겠지. 그런데 nr 미지수가 끼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식을 세워서 뭔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면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npn이라는 거는 뭐냐면 n에서 시작을 해서 n개를 나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n, 그 다음에 n-1 쭉 가서 어디까지? 1까지를 쭉 곱한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n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np0는 뭐 하나도 하지 않은 거야. 이 제로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 팩토리얼 계산이라는 건 얘들아, 팩토리얼 이 계산은 무슨 계산이니? 더하기 빼기 계산이니?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니?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죠. 물론 곱하기 계산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계산에서 어떤 영향력을 없게 하는 거는 더하기 0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 계산에서는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없게 하는 걸 뭐 하는 거야? 곱하기 1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곱하기 연산에서 만약에 곱하기 0을 해줘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NP0라든지 0 팩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뭘로 본다? 큰 의미가 곱하기 연산에서 의미가 없는 1이라고 그냥 본다. 이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보기 3번 이런 거 보시면은 뭐 간단한 계산들이고 여러분들이 뭐 고1 때 충분히 했던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그림 한번 싹 그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 문제가 크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라인을 공부를 합니다. 뭐 하냐면은 자,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순열은 언제? 고1 때 경우의 수라는 2학기 기말에서 간단하게 다뤘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순열이 아닌 어떤 특수한 순열이 있어. 특수한 순열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이렇게 더 있으면 우리가 배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순열이야, 원.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복순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순열 파트에서 확통 과목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가능하면 원하고 중복까지 일단 좀 선생님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NCR이라고 간단하게 NCR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이제 했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고 이 중복조합에서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항정리, 파스칼의 정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실제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양도 이 친구가 거의 이만큼 다 합친 거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확률과 통계는 총 대단원이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만큼이 이제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의 3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3분의 2, 그 다음에 2단원의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이나 어떤 특수한 확률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확률,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순열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바로 뭐냐? 우리가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 2, 3이라는 세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세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3팩이 되겠지, 그치? 5개를 나열하는 거 5팩 순서대로.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런데 N개를 그냥 나열하는 거는 N팩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1, 2, 3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나열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몇 가지입니까? 3팩이니까 6가지가 되겠지. 쌤이 굳이 한번 써보면 1, 2, 3이 있고요. 1, 자리 바꾼 거, 3,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1, 3이 있고요. 2, 3, 1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순열은 자 핵심 단어가 당연히 뭐겠어? 원이야 원. 우리가 알고 있는 원? 그 원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떨어져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기본이 되는 게 이러한 원 모양의 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친구, 여기에 2번 친구, 여기에 3번 친구가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앉았는데
야, 한 칸씩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봐. 자,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자, 이렇게 이동을 한번 했어. 그러면 이 자리가 누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치? 이 자리가 누가 됩니까? 2가 되고, 이 자리가 누가 되냐?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1, 2, 3이 있을 때와 3, 1, 2가 있어요. 얘 이쪽을 우리가 기준 잡아주면 1, 2, 3이라는 거하고 3, 1, 2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 똑같이 봐버리는 거야. 왜 똑같이 보냐? 원순열에서 달라지려면 얘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어떤 특정한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이 바뀌거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는 오른쪽이냐? 오른쪽으로는 2번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3번이 있었던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한 칸씩 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왼쪽에는 3번이 있고 오른쪽에는 2번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야. 즉 원순열에서 다르게 보는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있는 테이블 모양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야. 자, 무슨 말이냐면 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앞에 있는 테이블의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이겠지. 그래 안 그래?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테이블 모양이 이런 모양이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로 온다고 해도 테이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럼 모두 어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테이블의 모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르다, 다르지 않다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말해서 이런 얘기야. 1, 2, 3이 있습니다. 순열에서. 근데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봐 라고 했어. 그러면 2 넘어가니까 한 칸씩 당기니까는 3,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도 얘하고 뭘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한 칸씩 더 가봐. 그럼 뭐가 되겠어? 3, 1, 2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뭘로 보냐? 원순열에서는 같은 걸로 봐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 3과 2, 3, 1과 3, 1, 이거죠. 3, 1, 2, 이 세 개를 뭘로 봐? 얘를 그냥 순열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카운트 했던 거를 원순열에서는 얘를 한 개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세 개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개로 봐버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러한 개념이 바로 원순열이다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순열은 시작과 뭐가 있었어? 끝이 딱 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얘는 1, 2, 3하고 2, 3, 1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얘네 둘이 뭐 해버린 거야? 그냥 손을 딱 맞잡아 버린 거야. 원 모양으로 그냥. 그리고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 양옆에 사람 변화가 없는 한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원순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원순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3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3팩을 하시는 거야, 3팩 이렇게.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원에서 이렇게 봤듯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 있던 1번 친구가 여기 앉아나, 야, 움직여 해서 여기 1번 앉고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나, 또 한 칸 가서 여기 이렇게 1번 앉고 똑같이 한 칸씩 움직이는 경우나,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모두 뭘로 본다고 얘들아? 똑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 뭘로 나눠?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n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순열은 n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n명이 있으면 아까 1번, 2번, 3명일 때 1번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몇 공간이었어? 원래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3개 공간이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리가 n명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리부터 카운트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옮겨가면은 n자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n개를 모두 다 뭘로 보겠다는 거야?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n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n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치? 그러면 n-1 팩 이게 바로
원순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세 명이서 원탁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뭐냐? 3팩 나누기 3, 2팩 2. 5명이서 원탁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뭐냐? 5팩 나누기 5, 4팩, 4팩은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n-1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5명이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원탁 테이블에 앉는 방법은 뭐냐? 4팩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팩 이야기 좀 잠깐 팩 이야기가 아니라 팩 숫자 좀 우리가 좀 암기하고 갑시다. 자, 4팩은 얼마죠? 3팩부터 할까요? 3팩. 3팩 얼마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3팩은 6이야. 3, 2, 1이니까. 4팩. 여기다가 4만 곱하면 되겠지. 24. 5팩. 여기다가 5 곱하면 되겠지. 120. 6팩. 720. 여기까지는 조금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자주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응. 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원순열에서 쭉 나오고요. 쌤이 잠깐 한번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고, 원순열에서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뭘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선생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위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지? 내 양옆에 누구, 내 앞에 테이블 모양 이것만 따지는 거지, 내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갔고 뭐 동쪽으로 갔고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n팩을 갖다가 n으로 나눈다. 결과적으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느 것 한 개의 위치를 고정하고 나머지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이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A너는 무조건 여기 앉아라고 하는 거야. A너는 여기 앉으라고 하고 B하고 C는 뭐 할 수 있어? 니네 맘대로 앉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원순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다. 원순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아무것도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지 않았을 때는 n-1팩이 적용이 돼.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앉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기억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A, B, C, D라는 4명의 친구가 앉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A, B, C, D가 처음에 이렇게 앉았어. 그리고 나서 야, 한 칸씩 옆으로 가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니? 당연히 한 칸씩. 근데 얘는 근데 안 가는 거야. 얘는 안 가는 거야. 얘는 고정이야, 고정. n-1팩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뜻처럼 생각해 보는 거야. 얘는 고정이면 얘는 4명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A 입장에서도 왼쪽이 기억이었고 오른쪽이 B였는데 왼쪽이 D가 되고 오른쪽 바뀌었잖아.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한 누군가가 고정이 만약에 돼가지고 야 나는 가만히 있을래라고 해버리면 원순열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순열의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n팩을 하고 어떤 애 기준 잡아서 얘가 n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다 똑같으니까 n으로 나누어서 n-1팩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식의 첫 번째 생각.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n명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너 고정해 이렇게 하는 거 고정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n-1명은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돼버리는 거야. 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뭐가 되니까 서로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지.
어느 한 개의 위치를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n-1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얘는 바로 우리가 뭘로 보시면 된다? 그렇지. 순열로 보시면 되고요. n-1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돼? n-1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경우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관관을 내가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n-1팩이 원순열은 n-1팩이야 라고 알면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방금 말한 두 가지의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습니까?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자,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게 이렇게 확통을 거의 한 1년 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풀면서 좀 이렇게 감을 좀 익힙시다.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둘러앉겠다. 자, 원형이 나왔어, 얘들아. 그런데 어떤 조건이 없어. 누가 쉽게 말하면 미리 앉아있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n-1팩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팩에서 24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서로 다른 7명의 학생을 오른쪽 그림의 4인용 원탁에 둘러앉게 한다라는 얘기지. 자, 이게 뭔 말이야? 7명인데 내 4인용 원탁에 둘러앉겠다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7명 중에서 여기에 앉아서 4명을 뽑아야 되겠지. 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서 했던 친구는 기억날 텐데 순열하고 조합에 그냥 핵심 단어로 얘기를 하면 조합은 뽑는 게 조합이야. 그러니까는 뽑아만 놓으면 얘네들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지. 즉 순서를 내가 정해주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단어 한번 기억합시다. 조합이라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 뽑기야, 뽑기. 뽑기고 순열이라는 거는 조합 플러스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돼. 뽑은 거를 갖다가 나열까지 해버리면 그게 순열이야. 그러니까 나열한다는 게 뭐야? 순서를 정해준다는 얘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경우를 구할 때 내가 이거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뽑아서 위치를 내가 자리를 정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문제 봅시다. 7명 중에서 4명을 택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이거는 조합이지. 7명 중에서 그냥 이 의자에 앉을 몇 명을 4명을 일단 뽑으면 되는 거야. 뽑고 나서 앉히려고 봤더니 원이야. 그러면은 일반 순열이 아닌 원순열이 적용돼 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7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바로 뭐냐? 7C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C4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7, 6, 5, 4 이렇게 하시고 위에 이렇게 7부터 이렇게 4개가 갔으면 아래는 1부터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조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간 개수만 아래가 가면 되겠지. 그런데 7C4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7C3하고 똑같은 거 기억났어요?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얘하고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가 똑같죠. 5C3하고 5C2하고 똑같고 10C7하고 10C3하고 똑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10C7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19, 8, 7, 7개를 쭉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약분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10C7하고 10C3이 똑같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로 바꿔서 하겠어? 10C3으로 하겠지. 왜? 3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7C4도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계산한다? 너는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7C3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7, 6, 5 분의 1, 2, 3이고요. 1, 2, 3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35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쉽게 말하면 7명에서 너희들이 4명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은 35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뽑았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원탁에 앉게 하는 것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뽑았고 곱하기. 자, 여기 이제 앉게 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원탁. 이렇게. 원탁은 뭐야? n-1팩. 그러니까 4명이 실제 앉지만, 나는 여기에 3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5 곱하기 3팩은 6이니까, 해보면, 이러한 210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이라는 단어에 항상 주목을 해야 돼. 이 정사각형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4개가 모두 뭐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4개가 모두 똑같아. 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은 바로 몇 가지냐?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A, B, C, D나 A, B, C, D나 A, B, C, D나 A, B, C, D나 모두 우리는 똑같게 보겠다는 거야. 왜 똑같게 보냐면 얘를 이 탁자를 고정된 걸로 보지 않고 색깔을 칠하고 자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를 갖다가 다시 한 바퀴 더 돌리면 얘가 되겠죠. 한 바퀴 더 돌리면은 얘가 될 것이고 한 바퀴 더 돌리면 즉 3번 돌리면은 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얘가 2번 돌리면 한 번 돌리면 얘가 되고 2번 돌리면 얘가 되겠지. 즉 3번 돌리면 얘가 되고 얘는 2번 돌리면 얘가 되는 거야. 얘는 한 번만 이렇게 딱딱 돌려버리면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자도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이 4개가 뭐 하니까 얘하고 얘도 다르고 이 2개는 똑같지만 양옆에 끼고 있는 친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4-1팩을 하시면 안 돼. 얘는 그냥 4팩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런 식의 정사각형은 4개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원순열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3팩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내가 4팩이에요. 아까 어떤 거? 옆에 2개 똑같으면 4팩 아니지 않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돌려봐.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겠지.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게 둘 똑같다고? 아니 그러니까는 뭔 소리냐면 얘는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더 나중에. 더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순열을 배우고 나서 어떤 거를 우리가 했냐면은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다 했었어. 그치? 이웃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웃의 기본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은 묶어라는 얘기지. 묶어라. 그치? 묶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면 돼? 자리 바꾸기 이런 게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하고 잠시 이렇게 빼놓고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을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을 먼저 나열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웃했으면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뭐 하면 돼? 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 이웃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 어차피 그대로 원순위 적용이 돼야 하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얘네가, 자, 첫 번째.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웃은 키워드가 뭐라고? 묶어라, 순서 바꿔라.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웃한다는 얘기는 일단 묶어서 얘를 뭐라고 보자? 한 명이라고 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4명 나열? 그게 바로 4팩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아, 지금 원수열 아니야, 지금. 그냥, 4팩이지? 곱하기. 얘네 둘이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2팩 해가지고 24 하니까는 48 이렇게 되겠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말고, 얘네들만 뭐 하는 얘기? 먼저, 그냥 잘 쓰라 그래. 얘네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3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C, D가 이렇게 줄 섰다고 해봐. 3팩은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A, B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A, B는 어디 오면 되냐?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온다는 얘기지. 이 네 개 중에서 두 곳을 뽑아서 뭐 하면 자리를 정해주면 A, B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뭐야? 네 곳 중에서 순서 상관 있잖아. 순서 상관 있다는 거는 뭐냐면 A, B, B, A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4P,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3팩이 6이고요. 4P, 2가 4, 3, 12가 되니까 72가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를 합치면 120가지가 되겠지. 120가지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웃이나 이웃하지 않고의 의미가 없이 5명을 그냥 뭐 하는 거? 쭉 나열하는 거. 그게 바로 120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류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부류를 계산해보면 전체 경우수하고 뭐에? 똑같이 합이 딱 맞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개념이 고스란히 어디로? 원순열의 개념으로만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야. 짬뽕 되면 돼. 자, 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부모와 4명의 자녀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았다. 이런 말이 이제 원순열이란 얘기가 되겠죠. 원순열. 자, 그렇게 하시고요. 6명이 앉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 6명이 앉는 경우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조건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원탁이라는 조건에서만 앉으라니까 n-1팩 뭐가 되겠니? 5팩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5팩은 뭐가 되냐? 120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야. 이웃하는 경우는 여기 다 그림이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 참고 합시다. 일단은 무조건 부모를 뭐에 묶어서 뭐라고 보는 거야? 한 명이라고 본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6명이지만 몇 명을 우리는 보는 거야? 5명으로 보는 거지. 5명으로 보고 5명을 원순열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4팩이 돼야 되겠지. 곱하기 뭐 할 수가 있다? 부모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수가 있겠죠?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순열의 개념하고 곱하기 2 해가지고 4팩은 24고 곱하기 2 하시면은 얘는 바로 뭐가 되냐? 이러한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48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야. 자, 이렇게 이제 6개의 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나 부모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나 부모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나 이게 서로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일까?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로 본다고. 왜? 회전하면 똑같다니까. 이 검은색하고 빨간색의 차이는 뭐야? 한 칸만 옆으로 가라고 하든지 또는 여기가 뭐고 여기가 부면 5칸이 가면 되는 거거든 그냥.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 원순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를 몇 가지로 보면 됩니까? 한 가지로 보면 돼요. 그냥 부모가 뭐 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앉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조차도 뭡니까? 똑같아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글씨로 쓴 예를 갖다가 세 칸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통 이제 수학자 반시계 방향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돌리면 뭐가 돼? 여기 있는 부모하고 어때?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고 앉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려요. 왜? 부모나 부모가 분명히 두 가지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원순열의 특징이야. 이건 알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모를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거야? 보면 돼. 고정으로. 뭘로 보자고? 고정으로. 즉 부모는 움직이지 않고 자녀 4명은 뭐 하라는 얘기야? 니네 자리 찾아봐라 그 얘기지. 자, 꼭 기억하세요. 원순열은 얘들아 n-1 팩이 적용되려면 깨끗할 때만 n-1 팩이야. 한 명이라도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다든지 그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바로 뭘로 바뀌는 거야? 순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모가 이렇게 앉았어. 그 다음에 자식 4명은 그러면은 원이니까 얘도 4명이니까 3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죠. 왜 그런지는 얘네 부모는 고정이고 한 칸씩 넘어가다 보면은 양옆에 사람이 뭐하니까?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4팩이라고 봐야 되겠지. 순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24가지의 경우수가 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순열에서의 뭐 이웃하는 거, 마주 보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나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제 동그랗게 둘러앉는 방법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은 아니야. 원은 아닌데 약간의 결론적으로 동그랗게 둘러앉는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경우수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자, 뭔 소리냐? 이러한 이제 이런 삼각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이제 정사각형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겠지. 정오각형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뭐 직사각형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앉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는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들 그 앞에 있는 얘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삼각형 모양이에요. 그쵸? 정삼각형 모양이고, 자, 이 정삼각형이니까 세 모서리는 당연히 다 뭐 하겠어, 얘들아? 같겠지, 그치? 같고요. 한 모서리에 몇 명씩 앉습니까? 2명씩 앉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6명을 이러한 상황에 앉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될 거냐라는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 일단은 얘들아, 이런 어떤 원의 형태 모양을 띠고 있으면 원순열을 일단 적용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순열 적용을 시켜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5팩이 되겠지. 6명이고 n-1팩이고 5팩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5팩에다가 이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네. 여기다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친구를 갖다가 6번 동안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동안 항상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됐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얘를 기준 잡아줄게. 1번. 자, 이렇게 5명, 이렇게 6명이 앉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야, 한 칸씩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봐 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여기가 1번이 되겠죠. 여기가 2번이 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6번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이 빨간색의 상황과 이 파란색의 상황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달라. 자, 이번에는, 야, 한 번 더 한 바퀴 돌아봐. 그렇게 얘기했어. 알겠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여기 있던 1이 일로 오니까 여기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이 됐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한 번 더 간 이 상황은 빨간색의 상황과 검은색의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같아요. 위치 바뀌는 거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양옆에 누가 있느냐? 내 앞에 테이블 모양이 뭐냐? 그 얘기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1, 2번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입장에서 2번이 내 짝꿍이었고 그래 안 그래? 왼쪽에 뭐가 있어? 왼쪽에 이런 꼭지점이 있었지. 맞습니까? 지금 이 검은색의 상황도 2번이 내 짝꿍이고요.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빨간색의 상황과 검은색의 상황은 서로 뭐가 되는 거니?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칸을 만약에 더 가게 되면 이제 걔는 빨간색의 상황과 파란색의 상황과 또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 그렇지.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5팩에다가 뭐 한다는 얘기니? 두 가지를 뭐하다? 곱해줘서 답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여기 지금 몇 명 앉아있지? 2명 앉아있지? 자, 집중. 2명 앉아있지? 얘가 1번, 2번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 모서리나 이 모서리는 똑같기 때문에 1번이 여기 있다가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두 칸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여기 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1번이 여기 와버리면 처음에 1, 2번이나 1, 2번이 무슨 상황이 돼?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이 세 모서리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에서 1번이 몇 번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에 있을 때 옆으로 한 칸 갔을 때 즉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좀만 더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 한 명이 더 이렇게 자리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알겠어? 자리가 더 있으면 당연히 1번이 여기였다가 한 번 더 갔을 때는 이쪽 가운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한 칸 더 가면 이 자리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더 가면은 이제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는 여기일 때 1번하고 뭐한 상황이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서 사람의 인원수만큼을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 모서리가 모두 뭐 할 때 똑같을 때 그게 바로 뭐야? 정삼각형일 때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다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9명이니까 일단은 원순열을 적용을 시켜줘서 뭐라고 보면 되고 8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한쪽 모서리에 이렇게 3명이 앉아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1번이 한 칸, 두 칸, 3번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얘 봅시다. 얘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고요. 자, 이렇게 2명씩 앉다 보니까 8명이 앉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어떤 대각선 이런 거 있다 필요 없고요. 자, 정사각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 이 4개가 모두 똑같아. 4개가 똑같다는 거는 뭐냐면 나는 한 모서리만 내가 뭐 하면 따져주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던 1번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오려면은 한 번, 2번이야 그냥. 한 번, 2번의 의미는 뭐냐? 여기 인원의 개수란 얘기지. 아시겠어? 얘는 8명이니까 뭐가 되겠어? 7팩 곱하기. 가능해요? 두 자리. 얘가
두 자리라고 생각해서 있어도 되시고요. 여기 있던 애가 1로 오는데 걸리는 횟수.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쌤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더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자리씩 이렇게 돼 있어. 한 자리씩 이렇게 한 자리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얘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둘러앉는 상황이 되면 원순열 적용을 시켜줘서 뭐라고 얘들아? 3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뭐라고? 여기 있던 1번이 이쪽으로 오는데 걸리는 횟수 몇 번? 한 번이지, 한 번. 즉 곱하기 1은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그 1은 뭐냐? 이 모서리에 앉은 사람의 인원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어떤 모서리에 한 명이 앉는 경우는 원하고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얘도 사실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이제 똑같잖아. 정오각형이라는 말 뜻이 뭐야? 이거 이렇게가 다 모두 뭐야? 같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던 1이 여기 있던 1로 오는데 걸리는 횟수 또는 한 모서리에 앉은 사람 10명이야. 그러면 9팩 곱하기 2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는 뭐 했어? 정했어. 정 N각형.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n-1팩 곱하기 한 모서리에 앉는 좌석의 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정 N각형일 때 원순열의 경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모두 만나? 이런 직사각형도 만나겠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경우수는 얘들아 뭐냐면 여기서 힌트가 뭐였어? 여기 있던 애가 얘하고 똑같은 상황인 여기로 오는데 걸리는 횟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뭐야? 직사각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던 1번이 어디로 와야 되겠어? 1로 와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정은 각각 하나하나가 다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직사각형은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똑같은 거죠. 똑같다는 거는 바로 뭐냐? 리플레이 된다는 거야. 다시 처음 상황이.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친구가 여기까지만 와버리면 뭐 하는 거니? 상황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지. 괜찮아? 자,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이니까 우리는 9팩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여기 통해서 일로 오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셔도 되고 또는 이 모서리에 앉아있는 최종적인 사람의 인원수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7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테이블이야. 알겠지? 자,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일단은 얘는 뭐야? 원이잖아, 원. 느낌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원순열 적용을 시켜주라고, 원순열. 자, 적용을 시켜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6팩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우리는 뭐 찾는 거냐? 여기 있던 1번이 3명이 짜르르 이렇게 앉으면서 내 왼쪽에 꼭지점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 있던 1번 2명이 앉으면서 왼쪽에 꼭지점이 있는 그러한 상황.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을 갔더니 2명이 앉았고 왼쪽에 꼭지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수만큼 얘가 옮기는 것만큼 다른 수가 나오니까 9팩 더하기 5가 됐던 거였고. 이해됐죠? 900 곱하기 5. 그럼 얘는 생각을 해봐. 여기 있던 애가 자 1로 오면은 당연히 다른 거죠. 여기도 달라? 여기도 다르잖아. 그렇지? 여기도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왜? 여기 있는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즉, 자기 자리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올 때에 뭐가 되는 거? 비로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7이 곱해져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6팩에다가 7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7팩이 되겠지. 말이 원순열이지 그냥 7명을 나열한 7팩하고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우리가 원순열을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원순열은 결국에는 뭐냐면 순열에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야. 알겠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다 보니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나오면 그냥 그거를 카운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뭐일 때는 처음에 배웠을 때 원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 칸 가도 뭐 한 거야?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팩에다가 그냥 1 곱해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이 아닌, 근데 이런 이제 그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한 명이 앉을 때는 한 칸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얘나 원이 똑같은 거야, 얘는. 근데 여기 만약에 2명이 이렇게 앉는다. 2명이 이렇게 앉아버리면 얘가 이 자리로 올 때까지 한 칸, 2칸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을 몇 번에 걸쳐서 가느냐. 그만큼을 곱해준다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원 모양 같이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없어. 맞이할 수 없으면 그냥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조금 전에 했던 이웃하지 않는다, 특정한 누군가가 어디 들어간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다양한 경우가 이 원순열에 뭐 하는 거야? 섞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념은 생각보다는 단순하죠. 배우고 보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색칠하기 한번 보죠. 색칠하기는 우리 책에 이제 13쪽, 14쪽, 15쪽까지 나와 있는데 15쪽에 있는 것들은 교과 과정을 벗어난 조금 아주 얘가 깊이 들어간 거야. 깊이 들어간 거라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14쪽까지만 설명을 하고 15쪽은 3월달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 때 선생님이 그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다각불이야. 자, 이름부터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봅시다. 정다각불. 정엔각불이지 뭡니까? 정엔각불. 정엔각불. 자, 이 정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정자가 의미하는 게 얘는 밑면이야, 밑면. 밑면이 정N각형이라는 거야. 정삼각뿔이면 밑면이 정삼각형. 오케이? 정사각뿔이면 밑면이 정사각형. 정오각뿔이면 밑면이 정오각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정사란 얘기야. 정사각형.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얘가 정사각형이면 옆면인 1번 옆면, 2번 옆면, 3번 옆면, 4번 옆면이 모두 다 뭐가 돼버리니? 합동이 돼버리지. 이해돼요? 생각해보세요.
정사각형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인다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이 네 개가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이 네 개가 모두 같다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색깔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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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도 정사각형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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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적용되는 거야? 원순열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 마인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가지의 색으로 색칠하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색칠하기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떠올리지?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은 당연히 누구겠어? 당연히 뭐 이 친구겠지. 뭐 바닥면이겠지. 이렇게 밑면이지. 얘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지금 색깔이 5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칠하는 방법은 5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색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 칠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결론적으로 뭐란 얘기야? 1번 면이나 2번 면, 3번 면, 4번 면이 모두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칠하나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3번, 여기다가 이쪽에다 4번 칠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카운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얘기야. 그래서 원순열이 적용이 돼서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니? n-1팩인 3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5가지 색을 여기다가 모두 칠하는 거야. 지금 이웃하지 않는 거는 뭐 다른 거 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러한 5개 면이 있는 도형에 5가지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뭐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고1 때 했던 이웃하지 않는 거는 뭐 얘는 같으니까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5가지 색깔이 있고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다 칠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왜 원순열이냐라는 거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돼. 왜? 여기 옆면 4개가 모두 합동이란 얘기지. 얘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이런 개념하고 똑같겠지. 되니?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칠하는 경우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칠하는 경우가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뭐 정오각불, 뭐 정육각불,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달라질 게 당연히 없죠. 똑같죠, 이쪽은.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정다면체야. 정다면체. 얘들아, 정다면체는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니?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뭐예요? 정다면체가. 다 똑같은 거, 그치? 어쨌든 뭐 그 정도 의미만 알아도 뭐 나쁘진 않네. 뭐가 다 똑같아? 그냥 면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좋지. 정 N각형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정 N각형. 쉽게 말하면 정삼각형, 그 재료가 정삼각형, 이등변 이런 건 안 돼. 정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정오각형이든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정다면체는 이거 우리가 중1 때 배운 거다. 정다면체는 지구상에 몇 가지 있냐? 5가지밖에 없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주사위, 다이아몬드 모양 정팔면체, 그 다음에 약간 축구공 모양 정12면체, 그 다음에 정20면체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보시고요. 중1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할 거냐? 정사면체하고 정육면체 2가지만 일단 오늘은 하고
정8면체하고 정12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8면체만 보더라도 답 한번 잠깐 보세요. 15쪽에 보시면은 가지수가 1680가지고, 정12면체 같은 경우는 79만, 뭐 이렇게, 798만? 이렇게 돼. 뭐,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나올 만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정다면체라는 게 특징이 뭐냐? 이 얘기야. 주사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뭐 주사위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 하나 사놔야 되겠네. 그럼 이게 주사위면, 말이 안 된다. 얘가 주사위가 아닌데. 모양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주사위가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주사위가 1이 위에 있는 면이야, 2가 위에 있는 면이야, 3이 위에야, 4가 위에야, 5가 위에야, 6이 위에야. 너는 뭐를 위로 할래? 그러면 다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개 면이 모두 뭐 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딱 위로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치? 2를 위로 하든, 2를 위로 하든, 3을 위로 하든, 4를 위로 하든, 5를 위로 하든, 6을 위로 하든, 그게 6가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고. 왜? 그럼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얘들 경우수는 뭐야? 처음에 어떤 모양이 있어. 그거와 달라지는 게 경우수잖아.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지는 그게 몇 가지로 달라져? 그게 경우수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뭐 물론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달라지겠지. 숫자에 따라서. 근데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그냥 주사위라고 한다면 어느 면이 될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정 4면체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 6면체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 볼게요. 자, 이러한 이제 정사면체에다가 시험에는 정육면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육면체가, 주사위가. 자, 여기다가 4가지의 색깔로 내가 뭐 하겠다? 한번 칠하겠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일까? 이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4가지 색 중에서 그냥 임의의 한 가지를 뽑아서 그냥 한 면에 칠해버리는 거야. 한 면에 칠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이게 몇 가지가 아니라고, 이게 4가지가 아니라고. 색깔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빨간색을 뽑을 거냐, 1번 색 뽑을 거냐, 2번 색 뽑을 거냐, 3번 색 뽑을 거냐, 4번 색 뽑을 거냐. 그 4가지겠구나. 그 4가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나는 한 가지를 뽑아서 바닥면을 칠하면서 얘가 뭐 할 거야? 못 움직이게 고정해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위로 못 가게. 위로 가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1번 색깔인데, 이 1번 색깔이, 만약 얘가 4가지가 되려면, 얘가 1번 오는 경우, 2번 오는 경우, 3번 오는 경우, 4번 오는 경우가 서로 달라야 4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1번 오든 2번 오든 3번, 4번 똑같다는 거야, 그게 다 그냥. 내가 움직이다 보면은 똑같은 모양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이 부분은 그냥.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해서 내가 바닥면을 칠함으로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를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뭐 하는 거야? 딱 그냥 구동시켜 버리는 거. 그죠? 몇 가지 색깔 남았어? 3가지 색깔 남았지? 3가지 색깔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세 면을 칠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뿔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당연히 3개의 면인데 3개 면이 모두 합동이에요. 그치? 그러면 1, 2, 3, 1, 2, 3, 1, 2, 3 뭐 하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2팩이 답이 돼서 2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얘 한번 가보자. 얘.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얘는 당연히 면이 몇 개니까 면이 6개니까 6가지 색깔로 내가 칠할 거야. 아시겠지? 칠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겠다. 왜 그렇게 꽂으냐? 엥? 너무 큰데? 어쨌든 이렇게 칠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6가지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5가지 색깔이 남았어. 5가지 색깔. 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서 우리는 이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고정시키는 거. 넌 더 이상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위치들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가 있겠지. 이제는 왜? 얘가 1번 색깔이 왔을 때 2번이 오는 경우, 1번이 왔을 때 2번 오는 경우, 1번 왔을 때 3번, 1번 4번, 1번 5번, 1번 6번 이렇게 5가지가 서로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야. 알겠지? 5가지가 되고 옆면은 당연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4개의 면이 모두 뭡니까? 합동이죠. 합동이고 당연히 얘는 원순열을 적용을 시켜서 보니까 5 곱하기 4가지인데 n-1팩이니까 3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몇 가지가 되냐? 30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색칠하기 여기까지만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조금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말하다 보니까. 자, 문제 한번 느낌 한번 가지고 잠깐 조금씩 시간 되는 동안에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고요. 마플 시너지로만 드렸으니까 문제 이렇게 열심히 풀어보세요. 원순열은 얘가 다 끝난 거야. 개념은 그냥. 알겠지?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다양한 스킬만 익히면 되는 거야.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2명이 뭐 한다 그랬어 얘들아? 마주보고 앉겠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학생 2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 이거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그러면 자, 남학생 4명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니네 앉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자리를 정해준 거는 얘네는 뭐야? 고정 역할이야. 고정 역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이렇게 얘는 더 이상 5원이 아니다. 4팩 해가지고 뭐다? 24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겠다. 여학생 2명을 한 팀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6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된 거지? 5명이 된 거지. 5명을 처음에 원순에 적용시키는 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4팩이라는 얘기지. n-1팩 곱하기 자, 이규수 항상 뭐가 있다? 자리 바꾸기 곱하기 2 해가지고 48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얘는 자리가 6개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어떻게? 자리가 4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4개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남학생 먼저 앉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4명이니까 n-1팩을 적용시켰어. 왜? 원순열이 깨끗하니까. 그렇지? 3팩으로 가시면 되고. 자,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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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4가지 중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2군데 골라 앉으면 되지.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여자애한테 야, 너 어디 앉을 거야? 당연히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두 번째 애한테 너 어디 앉을래? 당연히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빼고 3가지 중에 하나 앉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순열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4P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6 곱하기 4, 3, 12니까 답은 72가지가 뭐가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변형 문제 중에서 조금 선생님이 풀어줄 필요성이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그냥 발전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꼭 좀 잘. 발전 문제 풀어요? 발전 문제. 발전 문제까지 다 갈 거야, 그냥 방학 때. 자, 발전 문제 3번 갑시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에 비해 색칠을 하려고 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뭐 한다? 맞은편이라는 얘기죠, 맞은편. 얘들아, 빨간색과 파란색을 마주보게 한다는 얘기나
여학생 두 명이 마주보고 앉는다는 말이나 이게 똑같이 들려야 돼. 이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봐. 여학생 두 명이다. 똑같은 사람이 복제해서 두 명이야? 그게 아니잖아.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마주보고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거나 이렇게 앉는 게 뭐하다고? 돌리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학생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마주보는 게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 나와버리면은 엥?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네? 이따위 생각을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 두 명도 서로 다른 거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로 뭐야? 한 가지란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네 개 색깔은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원순열은 뭐라도 하나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으면 원순열이 아니라고 해. 사패. 답은 이렇게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의 학생이 둘러앉는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니네는 뭐다? 아, 니네는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로 와야 뭐가 되는 거니까? 처음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면 6명이니까 뭐가 되는 거고, 얘들아? 5패 곱하기 1, 2, 3 3 123 360 하시면 끝나겠네요. 괜찮겠죠?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내 쌍의 5번 문제 같은 거 별표 좀 쳐놔. 굉장히 잘 나와 얘는. 자, 내 쌍의 약혼자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이때 자,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약혼자끼리 탁자에 같은 변에 앉고 싶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A의 약혼자는 같이 앉아야 돼. 무조건. 이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2명씩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만 경우의 수는 조건의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해. 2명이지만 하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한 명을 이렇게 보고요. 얘도 한 명을 이렇게 보고요. 얘도 한 명을 이렇게 보고요. 얘도 한 명을 이렇게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 보겠다는 얘기야. 괜찮겠어? 왜? 얘네들이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니까? 2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왜? 같은 모서리에 앉아야 되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4명을 그냥 동그랗게 앉는 방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3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리고 얘네는 뭐 모서리에 한 명 앉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곱할 것도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이제 한 명이라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남녀가 이렇게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뭐 할 수는 있어? 남자들이 무조건 왼쪽, 여자들이 오른쪽 앉으라는 말은 없잖아. 그 얘기는 둘이 자리를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 모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2가 4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이 확통에서 공부하면서 오해하지 말게. 설명 들으면 되게 쉬워. 근데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해. 그냥 자꾸 쌤 설명을 들으면서 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선생님이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 느낌을 봐야지. 단순히 이 문제 푸는 게 뭐 중요하니,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6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96까지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6번까지만 오늘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자, 얘들아, 5번하고 6번하고 딱 좀 우리가 뭐 하면서, 자, 비슷한 문제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문제니까 비교 한번 해가면서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6번.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기에 여학생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8개 의자에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앉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무슨 말이냐? 남녀, 남녀. 물론 뭐 여남도 가능하겠죠. 그래, 안 그래? 됐어요? 약간 얘하고 뭐 남녀 이렇게 안다 보니까 사실 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가질 수는 있는데, 여기는 남녀가 뭐야? 짝꿍이 있는 남녀고, 여기는 아무나 앉으면 되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는 A 남자와 A 남자의 약혼 여인, 그 여자가 둘이만 앉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A라는 남자가 있고, 여학생이 뭐 1, 2, 3, 4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1번 앉으나 2번 앉으나 3번, 4번 아무나 앉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이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네를 갖다가, 남자면 여자면 팀으로 묶으면 되겠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두 명이 한 명으로 묶이는 게 팀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일단은, 자, 이 자리, 어쨌든 뭐 자리는 큰 상관없고요. 여기, 응? 여기, 자,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에 남자는 무조건 한 명씩, 여자도 무조건 한 명씩만 뭐 해야 돼? 앉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남자부터 만약에 앉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자리를 결정하지는 말고, 남자들 그냥 동서남북 니네 그냥 위치만, 아직은 서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럴 때 남자들이 앉아봐. 그러면은 얘도 약간 원 느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원 느낌이고, 남자들끼리만 보면은 한 명씩 이러한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3팩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3팩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자들 니네 앉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앉으라는 개념은 아직 안, 여자들도 자, 남자 옆에 가서 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순열은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조건일 때가 원순열인 거고, 누군가가 앉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언가 하는 거는 전혀 원순열이 아니야. 뭐야? 그냥 순열이야.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앉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더라? 사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모여서 섰어. 자리에 앉아라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두 명을 두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2패. 물론 얘네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으니까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몇 명이 몇 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항상.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세 명이 두 자리에 앉으면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앉혀야 되니까 얘는 3P2가 되는 거야. 그런데 2명을 두 자리에 앉히는 거는 그냥 2팩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3P2 같은 경우도 3P는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앉히는 것도 3P2잖아요. 근데 N하고 R이 하나 차이면 이렇게 1차이면 3, 2, 1차이면 3P2가 3 곱하기 2야. 그래 안 그래? 마지막 곱하는 건 항상 뭐니? 1이지 1.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 3P2면은 그냥 3팩이야. 5명을 5자리에 앉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니? 5팩이야. 알겠어? 5명을 5자리에 앉히는 게 5팩이야. 5명을 4자리에 앉히는 것도 5P4야. 그래 안 그래? 5P4는 5, 4, 3, 2이기 때문에 얘도 5팩이야. 그래서 몇 명을 몇 자리에 앉히느냐로 따지시고 꼭 같거나 한 명 차이일 때는 그냥 N팩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 서로 다른 두 명이 두 자리에 앉히겠다. 똑같으면 그냥 N팩, 2팩. 이해되겠어? 근데 얘도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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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통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용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단어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지에 대한 의미를 자꾸 내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영상을 자꾸 여러 번 보세요. 처음에 내가 문제 막 푸는 거 별로 의미 없어. 맞아도 의미 없고 틀려도 의미 없어. 그거는 뭐가 중요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야 되는 생각인데,
우리가 창의적이지 못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럼 뭐 하는 거야? 많이 들어서 그냥 귀에 못이 밖에 잊히는 거야, 그냥. 일단 그렇게 접근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